어른이 되면 다큐멘터리의 감독 장혜영입니다. 혜정 씨도. 저는 핑크퐁의 아이스아메리카 커피청 혜추영입니다. 저는 다큐멘터리 어린이 대면에서 촬영 감독을 맡았던 윤정민이라고 합니다. 먼저 기자님들 질문 받기 전에요. 간단하게 몇 가지 기본적인 것들만 제가 질문을 하고 그리고 기자님들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영화를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는지 영화에 나오기도 하지만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영화는 굉장히 우연히 만들게 되었고요. 예기치 못하게 만들게 된 작품입니다. 혜정과 살기로 마음을 먹고 나서 이제 지원을 알아보던 와중에 충격적으로 최소 6개월 정도는 저희끼리 이제 서울 한복판에서 살아남지 않으면 사실상 우리가 원하는 종류의 공적 지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걸 알게 되면서 그 6개월을 오롯이 감당을 해보자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됐고, 근데 그걸 어차피 감당할 과정이라면 이 과정을 단순히 우리만의 어떤 생활 시간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는 이야기의 형태로 만들어서 실제로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를 모르는 사람들도 그리고 알고 있는 사람들도 좀 더 말하기 좋은 어떤 하나의 계기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만들어 보게 되었습니다. 네, 사실은 죄송한 얘기도 한데 아직 우리 인터뷰 중 장혜정 씨 인터뷰 중입니다. 네, 혜정 씨한테 질문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저요. 은경이가 샀어요. 은경이가 뭘 샀어요? 핑크퐁이랑 은경이랑 샀었어요. 핑크퐁이 뭐예요? 네덜란드 은경이 사줘서 은경이랑 혜정이랑 샀어요. 혜정아, 어른이 되면 어른은 은경이 샀다니까. 알았어. 근데 어른이 되면 얘기 좀 해봐. 이 사람 언니 아까 소개시켜줬잖아. 이은경. 이은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샀어요. 은경이 내가 샀거든. 은경이가 사진 않았어. 아이스아메리카 커피 어때요? 알았대요. 혜정아, 어른이 되면 어땠어? 혜정 씨는 네, 좋았어요. 보여 여러분, 밤새 여러분, 이렇게 만나니 반갑습니다. 어사가 좋아 웃음이야, 조사가 좋아 기쁨새. 우리 아주 빰빰빰빰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른이 되면에 대한 소감을 여쭤보려고 했는데 반갑다고. 네. 그 옆에 정민 씨도 좀 나오신 김에 촬영 감독이시면서도 이제 출연해서 인터뷰도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네. 영화 찍는 과정 중에 아마 남다른 촬영 과정이기도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좀 특별한 에피소드나 아니면 찍으시면서 느꼈던 부분들을 좀 설명해 주시면. 사실 촬영도 촬영이지만 저희 팀은 이제 이 다큐멘터리가 시작할 때부터 이제 같이 많은 고민을 하면서 시작을 했었고, 저는 무엇보다 가장 저한테 기억에 남았던 모멘텀은 저희는 사실 이 작업을 하기 위해서 펀딩 작업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펀딩이 달성되어 있는 과정이 약 한 3주 정도의 기간이 있었고, 그랬을 때 이제 한 50대 중반에서부터 약간 좀 고비가 왔었어요, 저희한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조금 더 다른 프로모션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이제 예고편 작업을 진행을 했었거든요. 예고편 만드는 작업을 진행했을 때 이렇게 상게 통쾌 예. 네, 그때 이제 혜영 선배가 저한테 해줬던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펀딩이 혹시라도 실패하더라도,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이 작업이 진행되지 않더라도 그것만으로도 이
다큐멘터리가 이 진행 과정이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이제 저한테 들었던 이야기가 있는데 저는 그날 집에 가서 굉장히 잠을 하루 종일 못 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완성이 못 된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다고 하지만 저는 이 전 과정을 저희 팀은 이제 어떤 과정을 통해서 혜정이나 혜영 선배가 알게 되는지를 알고 있다 보니까 정말 간절히 이 작업이 진행이 되기를 바랬고 뭔가 그런 마음이 모아져서 예고편이 만들어졌는데 다행히도 예고편을 통해서 더 많은 반응들이 있어 주셨고 그래서 그 힘을 얻어서 이 작업이 진행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쳐서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저희는 이 시간을 보내면서 촬영을 담았고 촬영하는 동안에도 제가 느꼈던 점은 제가 몰랐던 혜정이나를 계속 알아가는 것 같았어요. 핑크퐁이래. 네. 그래서 저한테도 굉장히 의미가 있었던 작업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바로 기자들 분들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분들 손 들어주시면 마이크를 전달드리도록 할게요. 질문 있으신가요? 윤경. 네, 안녕하세요. 영화 잘 봤습니다. 노컷뉴스 김수정 기자라고 하는데요. 혜영 씨가 이제 혜정 씨랑 같이 살게 된 기간이 영화 이제 촬영하면서 더 많이 끝나고 나서도 계속 더 길어지셨는데 이제 반년 이상을 더 지내게 되셨는데 새롭게 또 알게 된 혜정 씨의 모습이라든지 그리고 지금 계속 혜정 씨가 핑크퐁을 얘기하고 있는데 요새 가장 큰 관심사가 혹시 핑크퐁인지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장혜정 씨, 저희는 이은경입니다. 이은경. 이은경이 최근의 관심사입니까? 네, 제 이은경이 사줬어. 이은경 보호자. 혜정 씨, 네. 그 저기 앉아 계신 기자님이 음. 핑크퐁이 궁금하시대요. 핑크퐁이 뭐예요? 이은경. 핑크퐁은 이은경이군요. 그럼 이은경입니다. 당신 손등에 있는 이 스티커는 판박이 스티커는 뭐죠? 준이고 이거의 이름은 장준. 장준. 핑크퐁의 정체는? KSBS. 알겠습니다. KSBS. 네, 어떤 기사가 나올지 되게 궁금하네요. 아니. 왜? 엄마한테 재순나는 엄마한테 전해줘. 지금 엄마한테 전화할 수는 없는데 어떡하지? 미안해, 끝나고 해줄게. 혜정에 벌써 이제 작년 6월에 네, 탈시설을 했었고 작업을 마무리한 건 올해 2월이니까 또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그 안에서 혜정의 변화를 느끼는 부분은 굉장히 뭐랄까 입체적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한마디로 말하기는 힘들지만 어쨌든 명확한 방향성은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것, 드러내는 것에 주저함이 없어졌다, 확실히. 네, 더 자기 자신으로 다른 사람들과 또 세상을 만나가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언니보다 친구들을 훨씬 좋아한다 라고 하는 거는 제가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지금 이은경 씨에 대해서 정체를 밝혀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영화에 나왔었던 네, 은경이고 그 며칠 전에 네덜란드에 같이 갔다 오기로 한 약속을 지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은경은 영화가 끝난 이후로 이제 독일에서 은경도 영화를 공부하는 친구라서 그래서 독일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네덜란드에서 잠깐 만나서 놀았던 게 되게 기억에 많이 남았나 봐요. 그래서 계속 은경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또 다른 기자분 있으면 손 들어주시면. 예. 네, 안녕하세요. 언플러그드 바바 이유경 기자라고 합니다. 이제 영화 제목도 그렇고 그 내용에서 보면 좀 어른이라는 단어가 좀 중요하게 시사를 하거나 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또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혜정 씨와 같은 장애를 가지신 분이 어른이 될 수 없다라는 편견을 또 많이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이제 혜영 감독님께서 생각하는 좀 어른이란 무엇인 것 같고 앞으로 또 혜정 씨가 어떤 세상에서 살아가셨으면 하는 바람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되게 어려운 질문이지만 그래도 대답을 해본다면 제가 생각하기에 어른이라고 하는 것은 뭐 당연히 뭐 법적인 물리적인 조건들이 있겠지만 그걸 떠나서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삶의 조건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느냐 아니냐라고 하는 게 저한테는 되게 중요한 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언니, 왜? 언니, 이따는 무슨 얘기였지? 근데 언니 말하는 중인데 왜 방해? 언니, 언니 얘기 계속 하고 싶은데 혜영 씨. 왜요, 혜정 씨? 왜 갑자기? 내가 언니 무슨 얘기였지? 언니 말하고 있는데 말 다 끝난 다음에 해주면 안 돼? 언니 무슨 수요일 이거 언니 얘기하고 싶은데 언니 얘기 중인데 이따가 질문해 주세요. 이따가 해주세요. 고마워. 일상다반사입니다. 덕분에 네, 저에게 되게 중요한 이제 뭐랄까 기술 중에 하나는 말을 뚝 잘라 먹어도 다시 그 전에 하던 얘기로 돌아가는 것인데요. 네, 그래서 어른이라고 하는 건 그렇게 삶이라고 하는 것이 자립이라고 하는 것이 의존 위에 있다. 타인에 대한 이제 그런 조건을 인정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해도 될까요? 저는 좀 더 관객 입장에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어른이 되면이라고 하는 작품을 보실 때 아마 제일 많은 기대는 과연 이 영화 속에서의 캐릭터의 성장을 기대하고 분명히 이 영화를 보셨을 것 같은데 저도 아마 그런 관점에서 이 영화를 처음에 시작을 했던 것 같고 근데 막상 이 영화가 완성이 되고 관객을 만나고 나서는 오히려 그런 기대가 무너지는 작품이 이 영화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혜정이 나가 성장하는 스토리가 아니라 그동안 우리가 장애인을 대해왔던 나의 시각이 과연 정말 기존 시각의 편견에 대한 고민을 해볼 수 있는 작품이 되길 바라고 그런 관점에서 내가 바라보는 시점이 어른이 되는 과정으로 아마 다가오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작품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어른이 되면이라고 하는 표현이 약간 그런 면에서 표현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요. 예. 어른이 되면 제목이 어른이 되면인데 이제 사실 이미 어른이 있잖아요. 어른인데 이제 어른이 되면 다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해서 어떤 편견의 입장에서 그 갖고 있는 것을 우회적으로 좀 제목을 썼다는 생각 들고 또 중요한 건 사실은 무사히 할머니가 될 수 있을까 노래로도 나오지만 사실은 전 그게 어쩌면 이 영화의 중요한 이야기이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이 두 분이 내지는 이 두 분과 함께 있는 주변의 동료들이 자기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는 게 그런 사회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다른 기자분 하고 있으실까요? 네. 아까 그 윤정민 촬영 감독님도 말씀해 주긴 했는데 영화를 완성하는 과정에서 그 혜영 씨가 느꼈던 가장 큰 모멘텀이 언제였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 영화를 만들거나 이제 미리 보셨거나 오늘 보신 분들 혜정 씨의 혹시 반응이 있었는지 이 영화를 보셨다면 이 영화를 보고 어떤 반응을 보여주셨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사실 저한테 영화를 찍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생활이 먼저고 작품은 그 다음이다 였었어요. 어쨌든 혜정이 오랜 시간을 시설에서 살다가 이제 나와서 처음 하는 생활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걸 어떻게 구성하는가, 그러니까 혜정이 앞으로의 삶에 대한 어떤 컨셉을 잡는 데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했는데 늘상 어딘가에서 카메라가 나를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나의 일상의 일부라고 느껴버린다면 그거는 되게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일단은 우리가 혜정을 중심으로 잘 생활을 꾸린다면 좋은 작품이 나올 것이고 아니라면 망한 작품이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것은 혜정이 편안하게 느낄 때 그리고 우리들도 편안하게 느낄 때 촬영을 한다 라고 하는 것이었고요. 근데 그랬기 때문에 되게 작품에서도 있지만 여러 번 심적인 고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는 되게 혜정에게서 비롯되는 거라기보다는 이제 저 자신에서 비롯되는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역시 저도 모르게
근데 자꾸 조바심이 들었던 이유는 제가 혜정에 대해서 충분히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고 있다고 생각했고 어떤 생활이 좋다는 걸 알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꾸 뭔가를 정해놓고 실행하려고 하는 그런 관성이 내부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버려가는 과정이 영화에서도 이제 담아내기 위해서 노력했었던 과정이고 이제 저도 사실은 편집을 되게 촬영을 다 해놓고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그 편집본을 보면서 느낀 부분이 되게 많았어요. 아, 내가 변해왔구나 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죠. 그래서 그런 노들야학에서 하던 모든 걸 중단하고 일단 제주로 떠났을 때 그때가 개인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깨달음의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혜정 씨의 영화에 대한 반응. 아, 혜정의 영화에 대한 저희는 박노해. 그래. 영화는 박노해였다. 그 굉장히 사실은 어쨌든 혜정이 주인공인 영화이기 때문에 출연을 하는 것 자체를 싫어하면 어쩌지? 라는 고민이 있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동의를 받을 수 있을까를 고민을 많이 했는데 뭐 혜정한테 각서를 주고 사인해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 전에 유튜브 채널에서 같이 브이로그를 하는 작업을 했던 게 되게 그거에 가닥을 잡는 데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다큐멘터리를 할 수 있겠다. 그리고 혜정이 그걸 좋아하겠구나 라고 하는 게 일단 찍히는 것 자체를 좋아하고 찍힌 자기 자신의 모습을 여러 번 다시 보는 걸 좋아하고 다른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같이 좋아하는 것을 역시 좋아하는 것 같아서 어른이 되면 상영하러 갈 때 같이 오면 재밌게 봐요. 다른 영화를 영화관으로 보러 가면 가끔 뭐 일어나거나 나가고 싶어 하거나 이러는데 어른이 되면 끝까지 봐요. 끝까지 보고 엔딩 크레딧 올라갈 때 나와서 춤추고 사람들이 그걸 좋아하는 걸 아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무대 체질인 것 같아요. 아니 W여자. W여자. W? 그냥 W. W의 뜻이 뭐야? W 뜻은 U가 두 개라는 거죠. 오로라 보호자입니다. 그렇습니까? Happy birthday 오로라. 네. 오로라. 혜정 언니하고 어른이 되면 하면서 뭐 힘들었던 거 없어? 은경이는 오로라면 은경이 오로라. 우리 그 얘기 아닌데 하는 거. 내들한테 은경이 오로라 보호자의 보호주야.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자, 유쾌한 시사입니다. 니네들 키워서 니들이 개맛을 안 해보는 네, 또 질문 있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전 중앙일보 청소년 매체팀의 강민혜 기자라고 합니다. 일단 영화는 잘 봤고요. 혜정 씨 춤도 재밌게 잘 봤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제 저는 혜영 씨의 삶에 대해서 조금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이제 극 중에서도 언니로서의 삶을 잠깐 포기한다는 듯한 뉘앙스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삶의 경계를 평소에는 조금 나누기 어려우실 것 같은데 동생을 돌보는 언니로서의 삶과 그리고 본인의 삶의 그 가운데서 밸런스를 어떻게 찾고 계시는지 그 점이 궁금합니다. 영화를 만들던 초반만 하더라도 사실 저는 이제 그 두 가지를 분리해서 생각하는 게 맞고 이제 그래야 뭔가를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혜정과 살면서 느끼는 거는 생각보다 그게 분리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게 되게 맞는 길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제가 이제 이 왜 어린이 되면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는지를 물어본다면 저는 제가 진짜로 자유로워지고 싶어서라고 이제 대답을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많은 비장의 형제자매 분들이 공감을 하시겠지만 지금 이렇게 발달장애인을 떠나서 모든 장애인에 대한 돌봄이 다 그 가족에게 전가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1차로 부모에게 그 부담이 가고 사실은 비장애 형제자매는 그 부모가 언젠가 늙어서 이제 돌아가신 경우에 그때는 사실은 내가 뭔가 나의 가족을 책임져야 되지 않을까 나의 장애 형제를 책임져야 되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늘 하거든요. 하지만 시설에 가는 건 왠지 아닌 것 같아. 아닌 것 같지만 다른 대안은 없어. 이런 되게 답답한 마음을 그냥 안고 살아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저 역시도 굉장히 오래 그런 시간을
보내왔어요. 근데 이제 더 이상 그거를 그렇게 모르는 척 하고 싶지 않아서 그 마음속에서 그런 수수께끼인 상태로 이 문제를 그냥 안타까운 일, 나의 개인적인 일로 남겨두고 싶지 않아서 네, 이 작업을 시작한 것이고,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알게 되었었던 것은 비장의 형제로서, 그리고 또 우리 사회의 시민으로서 제가 자유롭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동생을 언젠가 책임져야 된다, 이제 이런 생각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해서는 정말로 우리 사회가 가정의 부담을 이제 부과하는 걸 넘어서 사회가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더 나아가 다양한 사회적 약자들을 함께 서포트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나눠 가지고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쪽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의 삶, 제가 장혜영이라고 하는 개인이 살고자 하는 삶과 혜정 언니로서 어떤 기대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분리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한 사람으로 온전히 살아가기 위해서 이런 프로젝트를 하고 있고, 그런 매우 통합된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화장실 가고 싶다고 하는데 혹시 같이 갔다 와 주실 수 있나요? 혜정아, 보라 팀장님이랑 갔다 와. 예. 감독님의 얘기를 듣다 보면 비장애인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사실은 보통 이제 보면 장애인, 보통 사람, 장애인, 시민, 장애인 이런 표현들이 저희가 되게 흔하게 쓰는데, 감독님은 장애인, 비장애인 이런 표현을 좀 쓰세요. 이게 이제 그 언어가 사실 굉장히 중요한 걸 이제 특별히 이런 식으로 이렇게 프레임을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을까요? 뭐 그게 당연하니까. 그러니까 무엇에 이제 중심을 두고 생각할 것이냐 하는 부분인데, 역시 어떤 정상성을 너무 우리는 과도하게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사회인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사람들의 삶의 중심은 되게 다 자기 자신에게 있고, 다들 똑같이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들여다보면 다 저마다 다른 예쁜 구석들, 또 아픈 구석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서 다른 사람들과 대화하기 위해서 내가 나로서 나에게 중심을 두고 다른 사람들과 대화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난 정상이고 너는 정상이 아니지, 특수이지, 나는 보편이고 너는 특수이지 라고 하는 언어보다는 장애를 중심으로 생각한다면 넌 장애가 있고 나는 장애가 없지 라고 이야기하는 편이 서로 굉장히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둘 다 인간이고 사람이기 때문에. 예. 또 기자분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잠깐 좀 무거운 얘기로 좀 넘어가면, 문재인 정부의 발달 장애인 평생 케어 그런 게 이제 좀 얼마 전부터 되게 이슈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 행사에 참여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주시면 될까 싶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장애인 정책, 특히 이제 장애 등급제 폐지에 대한 공약은 굉장히 오래된 공약이었죠. 사실 이번 대선 말고 그 이전 대선에서 국민명령 1호라고 하는 이름으로 장애 등급제 폐지에 대해서 친필로 이렇게 적어주신 문서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는 공약이었고, 이제 그걸 떠나서 올해는 특히 발달장애인에 관련된 이슈들이 크고 작은 것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발달장애인 국가 책임제를 요구하면서 이제 부모들이 청와대에서 이제 농성을 했었고, 또 특수학교, 발달장애인들이 대부분 다니고 있는 특수학교에서의 폭력 사건이라던가 뭐 그런 시설 안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폭력들, 인권 침해들,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종류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번 이제 정부에서도 굉장히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었다고 보고, 이제 그런 맥락에서 발달장애인 평생 대책 종합 케어라고 하는 것을 올 여름에 발표를 했는데요. 사실 그게 정말 이름만큼의 정책이었다고 한다면은 굉장히 반가웠겠지만, 아쉽게도 그런 내용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행되고 있는 정책들을 양적으로 조금 늘리겠다라고 하는 수준의 이야기였었고, 무엇보다도 장애계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일관되게 주장해왔던 원하는 서비스를 원하는 만큼이라고 하는 관점으로 보자면 턱없이 사실은 모자란 것들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 정책을 청와대 영빈관에서 장애 당사자와 이제 부모들이랄까, 장애 당사자와 그 가족들을 초청해가지고 그 발표를 하는 자리를 가졌고, 그때 저와 혜정도 이 어른이 되면 프로젝트가 그래도 조금은 알려진 덕분에 같이 참석을 하는 기쁨을 누렸는데요. 근데 그 자리에서 발표되는 내용들의 어떤 아쉬움을 들으면서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진정성은 있다. 이 정부가 장애 문제를 생각하는 진정성은 있으나 이들의 진정성에 비해서 왜 이렇게 미흡한 예산과 제도가 자꾸 도출되는 걸까? 결론으로 자꾸 제시되는 것인가에 대해 생각을 해보니까 관점의 문제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때 이제 문재인 대통령님의 워딩에서도 단적으로 드러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발달장애인은 다른 장애인들보다 살아가는데 더 힘이 듭니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그런 발달장애 가족에게 우리 사회가 따뜻한 마음을 보여줬는지 반성이 듭니다 라고도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떤 따뜻한 마음이 아니라 뜨거운 분노에 가까운 것이고, 어떤 힘듦, 불행에 대한 공감보다는 불평등에 대한 분노와 개선에 대해서 요구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불행이 아니라 불평등을 보아야만 볼 수 있는, 필요를 인정할 수 있는 어떤 제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불행이라고 하면 사실은 여기 앉아 계신 기자님들도 다 개인의 행불행이 있고 저에게도 있고, 그리고 발달장애 당사자들에게도 행복한 순간과 불행한 순간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왜 발달장애인의 불행만 특별한 불행으로, 특수하게 불행한, 특히 더더욱 불행한 불행으로 해서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더더욱 지원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그건 필연적으로 온정적인 것이 되고, 그것은 필연적으로 얼마 이상으로는 갈 수 없는, 그러니까 왜냐하면 희생과 동정과 시혜의 프레임을 벗어날 수 없는 종류의 감정인 것이죠. 하지만 이게 우리 사회가,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존엄을 누릴 권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라면, 누군가가 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13살 때 집을 떠나서 부모의 손으로 낯선 환경에 보내져서 평생을 그곳에서 살아야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그런 불평등에 대해서 사실은 굉장히 분노하고 부끄러워하고, 다시는 단 한 사람도 그런 일을 겪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아무리 돈이 많이 든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도적인 안타까움을 많이 느끼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더더욱 이런 영화를 제가 힘껏, 있는 힘껏 만들 수 있었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이런 자리에서 기자님들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저로서는 매우 반가운 일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어제가 12월 3일이 세계 장애인의 날이었어요. 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그 장애인 그 부모님들, 가족들이 항의 차원에서 국회에 담을 넘어서 항의를 했던 일들이 어제 뉴스에도 나오고 그랬었는데요. 그러니까 조금 감독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당연히 불행이거나 아니면 장애인에 대한 어떤 배려나 이런 거기보다는 당연히 해야 되는 어떤 우리 사회가 당연히 해야 되는, 그러니까 장애에 대한 복지가 어떤 시혜가 아니라 당연히 인간으로서 같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같이 품고 가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좀 더 좋은 정책들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다른 기자분들 있으실까요? 이은경 몇 번이나 얘기하는지 좀 세해주시면 좋겠어요. 무슨 열이에요? 오늘 무슨 열이 생각하지 말고 화요일. 나 인사나 무슨 열이겠지? 수요일. 네, 질문 없으실까요? 수요일이에요. 저는 수요일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수요일을 좋아하는 이유가 그 탈시설을 할 때 바로 그냥 제가 탈시설이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너 나와 이렇게
하는 것은 혜정이 일방적으로 시설로 보내진 것만큼이나의 폭력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그러니까 언니하고 혜정이 지금까지는 시설을 자기 집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왔다면 이제는 언니하고 같이 나가서 살고 싶어라는 마음이 들도록 한 1년 정도를 계속 시간을 가지고 시설 밖으로 시간 있을 때마다 데리고 나와서 혜정이 좋아할 만한 것들을 하면서 시간을 많이 보냈어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하게 됐던 것 중에 하나가 알게 됐던 것 중에 하나가 동생이 디즈니 애니메이션을 되게 좋아한다는 거였고 인어공주와 토이스토리를 좋아한다는 거였고 그렇다면 인어공주를 만나러 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처음으로 같이 자매끼리 이제 도쿄에 디즈니랜드가 있잖아요. 거기를 놀러 갔었는데 그게 수요일이었어요. 근데 디즈니랜드에서 갔다 와서 이제 그때 다시 시설로 돌아갔는데 그 후에 계속 이제 전화를 할 때마다 우리가 그때 디즈니랜드에 갔던 날이 무슨 요일이었지? 라고 물어봐서 제가 수요일이라고 대답하면 또 야멸차게 전화를 끊고 원하는 바를 달성하면 이제 그렇게 됐는데 이제는 디즈니랜드는 증발하고 수요일만 남아서 매일매일 수요일이라고 하는 말을 듣고 싶어 해요. 그 영화에 나오는 인어공주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기자분들 질문 있으실까요? JTBC. JTBC는 안 온 것 같은데? JTBC. JTBC 기자분 오셨나요? 없대. 태연이 JTBC. 그래서 복지TV 왔다, 복지TV. 복지TV 기자분 손님 들어주실까요? 태연이 JTBC. JTBC. 예. 그 영화 얘기로 잠깐 들어가서 영화가 그 사실은 뭐 시선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18년 만에 만나는 얘기도 나오고 사실은 아마 같이 생활하면서 굉장히 사실 화면보다 더 어렵고 더 했던 힘든 것들도 많았을 것 같아서 더 싸움도 더 그랬을 것 같고 그런 장면들이 사실은 많이 보이지가 않아요. 어떤 일부러 이렇게 다 빼시고 영화를 만들면서 이 영화가 어땠으면 좋겠다 일반 사람들한테 어떤 식으로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있으셨는지 듣고 싶습니다. 무슨 랜드? 태연이 무슨 랜드? 써니랜드. 네. 그 이해국어로 소통하는 것 같아요 지금. 엔진이 2개 들어가고 있는데 예전 언니 얘기하는 중인데 방해 안 했으면 좋겠다. 언니 얘기하고 싶은데 언니 얘기하고 말할래? 언니 얘기하고 말해요. 혜영씨. 혜정씨, 혜영씨라고 불러도 소용없어. 언니 얘기하고 말할래? 언니 얘기 좀 할게. 언니 지금 무슨 얘기 하려는지 잊어버리기 직전이니까 얘기 좀 하자. 알았어. 사실은 제가 물 먹는 장면들이 많이 빠졌죠. 많이 빠졌고 근데 어쨌든 이제 다큐멘터리는 이야기 사실 모든 것이 이야기이지만 이 다큐멘터리도 이야기라는 생각이 들었고 어떤 이야기를 만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어떤 혜정이를 데리고 나와서 고생하는 이야기 말고 혜정이 사회로 나와서 좌충우돌 어떻게 저떻게 주변 사람들이랑 같이 살아가는 이야기를 만들고 싶었어요. 근데 물론 만들고 싶었다고 찍힌 것이 만들고 싶었던 것과 다르면 할 수가 없었을 텐데 다행히도 찍힌 것과 만들고 싶은 것이 상당 부분 함께 가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까지의 미디어에서 그런 발달장애인의 가족이 발달장애 당사자와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어떤 고충을 겪는지에 대한 것들은 수도 없이 강조되어 왔다는 생각이 들어요. 스크린에서 브라운관에서 대부분의 모습들이 사실은 그런 것이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걸 굳이 한 번 더 얘기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네, 그래서 분명히 취사 선택을 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안에 담겨 있지 않은 어떤 뭔가 대단한 힘듦이라고 하는 게 막 있지는 않아요. 지금 보고 계신 정도의 어떤 의사소통의 흘러내림 이런 것들이 일상 속에 있는 것이고 그런 만큼 제가 더 여유를 가져야 되는 상황이 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저희가 놓여있는 삶의 조건이지 사실은 꽤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사회에서 평범하게 살아가는 게 제일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죠. 이 어린이 대비의 장점 중에 하나가 사실은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이제 장애인을 다룬 영화들을 보면 당연히 이렇게 너무 힘든 그 장애를 극복해야 되는 너무 힘든
모습들 속에서 눈물을 흘리게 되고 그것이 어떤 특별한 일이고 어떤 희생이고 그렇게 이제 영화들을 주로 다루는데 이 영화는 너무나 유쾌한 일상들을 그냥 보여주고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평범한 하루하루의 연속들을 보여주는 것들이 또 다른 것에 어떤 감동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질문 있으실까요? 제가 예정된 시간이 이제 좀 다가오고 있어가지고요. 혹시 마지막으로 꼭 하고 싶은 질문 있으시면 손을 들어주시고 아니면 예. 있으실까요? 예. 일단 제가 알기로는 지금 계속 촬영을 계속 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 사실 그 두 분 플러스 이제 그 주변에 있는 친구들, 동료들의 모습들을 계속 보고 싶기도 해요. 그리고 그것들이 어떤 혜정, 혜영 가족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뭐 제2, 제3의 어떤 다른 가족들의 모습들도 확장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후의 계획이나 아니면 지금 뭐 하고 계신 특별한 그 영상 작업이나 이런 게 있으시면 뭐가 있을까요? 어쨌든 얘기를 시작한 이상 끝을 내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은 있어요. 그래서 저의 욕심은 어쨌든 지금은 청년 해영 혜정 자매가 이제 세상으로 막 튀어나왔다면 이렇게 살아가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는 중년 해영 혜정 자매가 어떻게 그 이후의 시간에 잘 살아남아서 이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여드리고 싶고 바라건대 노년 해영 혜정 자매 진짜로 할머니가 되어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여드리고 싶다. 잘 살아남아서 그리고 저희가 살아남았다고 하는 건 아마 그만큼 세상이 변했다고 하는 뜻일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밝게 만든 영화이기는 하지만 사실 한꺼풀 들면 되게 괴담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든 어떤 즐거워 보이는 때때로 일어난 이런 즐거운 일들이 사실은 우리 어떤 탄탄한 공적인 체계가 아니라 저라고 하는 한 사람이 만들어낸 어떤 세계이기 때문에 제가 무너지는 순간, 제가 아픈 순간, 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 순간 사실 저건 다 휘발해버리는 그런 세계거든요. 그래서 이게 휘발하기 전에 이것을 혜영, 혜정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모든 장애인들이 일상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면 사실은 그런 작업을 계속 할 수 있지 않을까, 기분 좋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그러려면 이제 20년 간격을 해야 되는데 그건 좀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해드리는 것 같아서 중간중간 작업을 계속 하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어쨌든 전 유튜브라고 하는 채널이 굉장히 중요한 소통의 채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래서 유튜브를 통해서 작은 영상들을 계속 올리면서 어떻게 저희가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이슈들이 우리에게 있는지 그런 거를 말씀드려 나가지 않을까 합니다. 예, 저희 정리해야 될 타임이 왔는데 혜정 씨 앞으로 잠깐 이렇게 다시 자리로 한 번 더 해줘. 앵콜 이게 맞아. 마무리. 실패. 네, 저희 이제 그 마무리 인사하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정민 씨부터 혹시 뭐 못다한 말씀이거나 아니면 그 특별히 하고 싶거나 당부의 말씀 있으시면 마무리 멘트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그냥 이게 영화로 지금 관객들을 만났지만 사실은 이거는 지금 혜정이 누나와 혜영 선배가 살아가는 그냥 리얼 이야기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냥 이 이야기가 끝나지 않고 쭉 갔으면 좋겠습니다. 혜정 씨 마무리 인사. 물 먹고 싶어요. 물 줘라야. 너무 많이 왔어. 천천히 좀만 먹어. 좀만 먹어. 더 없어요? 근데 다른 말 더 하고 싶어. 저 한번 타임 먹어. 술 타임 먹어. 타임 먹어. 타임 먹어. 다음 시간에. 다음 술에 먼저 술. 예, 저희 앞으로 그 관객과의 대화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혜정 씨는 그때 만나는 걸로 다음 시간에 감독님 마무리 뭐 당부의 말씀이거나 아니면 아까 뭐 일단 말씀이거나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먹고 싶어요. 먹었는데 난 애교 싫어.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영화가 사실은 스크린에 올라오게 되기까지 되게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앉아 계신 분들 앞에서 극장에서 보여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게 되게 감회가 새로운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나에게는 발달장애인 동생이 있어요 라고 하는 말은 저한테는 아무 얘기도 할 수 없는 말이었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맞다이가 그 이야기를 오늘은 화요일이고 언니 얘기 중이야. 언니 얘기 좀 하자. 거의 끝났어 이제 좀만 더 하면 돼. 알았지? 어제 무슨 일 찍었죠? 무슨 날이냐? 수요일이요. 무슨 수요일입니까? 그만하십시오. 이런 쭈니 그만 이제 그만. 타임 오버. 네. 무슨 말을 하고 있었는지 혜영아 생각할 수 있다. 네, 그러니까 지금도 아마 마찬가지일 거예요. 많은 발달장애 당사자 형제자매를 둔 가족들, 그러니까 형제자매 그리고 부모님들이 그리고 당사자 스스로도 나에게는 장애가 있어요 라고 하는 이야기를 당당하게 할 수 없는 사회 분위기가 되게 오래 지속되어 왔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된 것이 굉장히 반갑고 저희의 이야기가 굉장히 다른 많은 사람들의 아직은 하지 못한 이야기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이 영화가 많은 스크린에 걸릴 수 없는 환경이라는 건 알고 있지만 오랫동안 스크린에 남아있을 수 있도록 네, 봐주신 한 분 한 분의 어떤 감상 이런 것들을 주변 분들과 많이 나눠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결론보다는 질문을 드리고 싶어서 만든 영화였기 때문에 네, 마음속에 질문을 품고 돌아가실 수 있다면 네, 저는 굉장히 기쁠 것 같아요. 그 귀한 시간에 와서 영화를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저희 12월 13일 날 개봉합니다. 다음 주면 바로 개봉인데요. 보신 것처럼 굉장히 자연스럽잖아요. 저는 이런 게 특별하거나 뭐 이렇게 불편한 게 아니고 자연스러운 기분이 좋고 이렇게 가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많이 듭니다. 그래서 12월 13일 개봉하는데 많은 관객들이 찾아갈 수 있게 좋은 기사 잘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인사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사. 빨리빨리 수요일 일어나서 인사할까? 수요일 이제 내려놓고 우리 인사할 거야. 일어나서.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